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불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불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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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은 주말 정진이 있는 날입니다. 그리고 일요일은 800일 회양, 900일 입제. 이제 벌써 800일 회양을 하고 900일 입제에 벌써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3월 음력 2월 8일이 그 부처님 출가 제일이지요. 그래서 지금은 부처님 출가 열반 제일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 저번 일요일부터 이번 일요일까지 일주일 동안. 옛날에 그 선생님 계실 때는 그 출가 제일하고 그 열반 제일 그때 일주일 동안 저희들은 그 보림선언에서는 철야 정진을 했어요. 그때 이제 전체적으로는 하지는 않았지만 그 정진을 계속해서 해서 이제 열반제일을 맞이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주 좋은 뜻인 것 같아요. 자, 늘 제가 이제 요새 그거 하기 전에 활구로 공부하는 거. 그러니까 변한다 할 것이다를 지금 연기와 공성에 대해서 공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생활 속에서 활구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여기다가 좀 넣어보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기온이 많이 올라갔네요. 그죠? 따뜻하네요. 자, 춥다 덥다를 해볼까요? 춥다 덥다 해봅시다. 자, 인연과 조건으로 춥다 시작.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춥다, 변한다, 것이다. 덥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덥다, 변한다, 것이다. 자, 우리가 이제 물, 얼음, 수증기 좀 그걸 다 한번 해볼게요. 물,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물, 변한다, 것이다. 얼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얼음, 변한다, 것이다. 구름,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구름, 변한다, 것이다. 비,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비, 변한다, 것이다. 눈,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눈, 변한다, 것이다. 수증기,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수증기, 변한다, 것이다. 예. 요새 이제 저희 집에서도 이렇게 수리산을 보면 지금은 완전히 이제 갈색이죠, 산이. 근데 이제 조금씩 이제 연녹색서부터 아주 그 애기. 그러니까 나무 이파리가 저는 나무 이파리 이렇게 뽀록뽀록 막 나서 나올 때 보면 나비 같아요. 그게요. 너무 어린 잎이 막 바람에 살랑살랑 이러면 나비 같아. 나비가 나무에 많이 붙어 있는 것 같아. 근데 그 빛깔이, 그 연녹색의 빛깔이 그렇게 이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연녹색이. 그러다 그게 이제 잎사귀도 커지면서 색깔도 점점 변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 뒤에는 이제 산이 있으니까 이제 그 저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면서 또 이제 집에서도 이렇게 보면 산이 겨울에 이제 이렇게 막 갈색으로 있다가 조금씩 그 색상이 계속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변하다가 이제 여름이 되면 아주 짙은 초록이 돼버려요. 거의 짙은 초록이 됐다가 또 가을에는 또 막 단풍이 들지요. 그러다가 이제 겨울에는 다 낙엽이 떨어지니까 아주 그냥 나목이 돼요. 그래서 산을 가만히 쳐다보면 그 변하는 것이 너무 눈에 잘 보여요. 변하는 것이. 그래서 뭐 보통 사람들은 본래 봄이니까 그렇고 여름이니까 그렇고 겨울이니까 그렇고 가을이면 그렇잖아. 이러면 할 말은 없는데 그 변한다는 것이, 이 산이 이렇게 변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눈에 잘 싹 들어오면서 어떤 그 정말로 그 아름다움이면서 그 경외로움, 경외심이 막 일어나요. 그 변한다는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면, 그래서 이제 그 산에 이제 한 번씩 가거든요. 가면 이제 겨울에는, 요새는 가면은 그 길이 완전히 그 낙엽길이거든요. 낙엽길이 하도 이뻐서 내가 사진에 찍어갖고 우리 애들한테도 카톡으로 보내주고 있는데,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그 길 자체가. 근데 이제 또 그 길을 이렇게 탁 밟아보면 낙엽 소리가 막 나거든요. 그죠? 그래서 밟으면 소리가 났다가 또 떨어지면 소리가 없어졌다가 갔다. 그 소리가 다 달라.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그래서 산을 그렇게 가보면 이 변한다의 이 뜻이 너무나 이제 새도 맨날 지적이죠. 새도 지적이죠. 나무도 보면은 낙엽이 붙어 있는 것도 있고 떨어져 있는 것도 있고 막 또 이렇게 널푸른 나무도 있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가만히, 그러니까 이제 옛날 사람들은 낙엽 떨어지면 되게 마음이 우울하다든지 되게 감성적이 되고, 근데 그런 거는 없어요. 정말 그 변하는 아름다움을 그렇게 이제 보고. 근데 이제 산에 계속 갈 때지요. 이제 해도 좋고, 또 이제 가면 너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파릇파릇 잎사귀도 나고 이게 꽃 저기 이렇게 망울 같은 것도 맺어 있고 또 그 저기 뭐 잎사귀도 터져 나오려고 이렇게 또 돼 있고 저기 땅에서도 아주 그냥 뽀록뽀록 난리죠. 이제 지금 산에 가면. 그래서 변한다는 그거를 변한다는 거를 잘 관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늘도 보면 어떤 데는 구름이 막 흘러갔다가 어떤 데는 뿌옇다가 이제 조금 있으면 또 미세먼지 많이 옵니다. 그지? 중국에서 미세먼지 오면은 이렇게 바깥에서 이렇게 산을 보면 되게 심한 날은 산이 이렇게 잘 안 보일 정도예요. 뿌여가지고. 근데 어떤 날은 이제 바람이 확 지나가고 나면 하늘하고 산 이 선이, 경계선이 아주 그림같이 아주 펼쳐져요. 그게 산. 그래서 산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정말 변화무쌍한 것 같아요. 산을 보면 그 자체로. 그래서 야 이제 또 좋은 계절이 왔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자, 밝음 어둠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밝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밝음 변한다 것이다. 어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어둠 변한다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몸뚱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몸뚱이 변한다 것이다. 지금 앉아있죠? 앉음. 시작.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앉음 변한다 것이다. 그 다음에 누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누움 변한다 것이다. 그 다음에 왔지요? 온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온다 변한다 것이다. 그 다음에 간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간다 변한다 것이다. 그 다음에 선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선다 변한다 것이다. 그 다음에 있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있다 변한다 것이다. 없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없다 변한다 것이다. 우리의 그 생각 속에는 이 있다와 없다의 생각이 너무너무 뿌리 깊이 박혀 있어서요. 정말 있다, 가만히 자기 생각을 유추해서 들어가 보면 있다 아니면 없다야. 대부분 큰 바운다리로 보면 여기 꼬물꼬물 있을 때는 잘 몰라. 근데 이걸 확장을 해서 분류를 한번 해보면 자기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 분류를 해보면 있다이면 없다예요. 대부분.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면 재밌어요. 그 다음 옳다. 시작.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옳다 변한다 것이다. 그러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그러다 변한다 것이다. 네. 옳다, 그러다. 그걸로 많이 또 고생했죠, 우리도. 그래서 옳다, 그러다. 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거지요. 옳은 것이 항상 옳은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항상 그런 것이 아니야. 왜냐면 옳다, 그러다는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그 시와 때에 따라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옳다, 그러다에 고정이 돼버려. 우리는. 네. 고정이 된다. 그래서 그래서 오늘 불이법문 할 차례입니다. 저번에 그 숙제를 내준 것 같은데 그 숙제가 그거였어요. 이빨 닦고 샤워할 때 변하는 도리를 보기. 그게 숙제였어요. 이게 걷고 뭐 앉고 눕고 하는 거는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신경을 잘 못 써. 잊어버려 자꾸만. 그런데 어떻게 최정원 교사님 해봤습니까? 그래서 그 저기 이빨 닦고 그거 샤워하고 할 때 한번 해보니까 그 변하는 게 무수하죠. 그 속에서 좀 더 선명한 것 같습니다. 선명하게. 그래서 그 본다는 것이 관찰한다는 얘기예요. 관찰. 그래서 내가 벌써 저기 목욕탕에 들어가면서 벌써 이빨 닦으려고 생각을 해.
이거부터 시작이 되죠. 밥 먹고 나면 이빨 닦으려고 생각을 해. 그러면 생각서부터 변하는 돌이거든요. 일으켜. 왜? 인연과 조건으로 이빨을 닦아야 되겠다. 또 자기 전에 이빨을 대서 생각을 일으켜. 그럼 생각부터 이제 관찰이 되는 거예요. 예, 일종의 의도지요. 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생각을 일으켜서 신발을 신고 가서 칫솔을 꺼내서 거기다 치약을 짜서 입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하면은 그 치약에서 나는 향, 또 이렇게 하면은 부딪히는 그 느낌이 부딪히는 또 맛이 있어요. 치약에 그지요? 맛이 있어요. 그래서 맛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일어나요. 복합적으로. 그러면서 잠시 변하는 걸 놓치면 딴 생각하고 있는 거지요. 아이 그거 놓쳤냐 뭐 벌써 딴 생각 들어서 108,000이 갔다가 또 오지요. 그래서 또 이제 해. 그 다음에 이제 물을 틀면은 물을 틀고 그 다음에 그 물을 이렇게 해서 하면은 또 거기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소리도 나고 내 감촉도 드러나고 막 이래. 그래서 뱉고 또 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샤워를 하면은 이제 그거 하지만 옷도 싹 벗고 옷 벗을 때도 다 자기 동작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 벗고 물을 틀고 이런 것을 세세하게 관찰을 한다는 거예요. 본다라는 말은 관찰을 한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잘 해본 적이 없거든요. 사실은 잘 해본 적이 없어서 쉬운 일은 아니에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자꾸 해봐야 돼. 그래야지 이게 변한다 것이다를 할 수가 있어. 관찰을 안 하면 변한다 것이다를 할 수가. 그 요새 이제 그 시스템 한다고 그걸 하는데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생각을 잡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걸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생각을 이렇게 말이야 관찰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라고 합니다. 사실은. 생각을 관찰한다는 그거를 앞에서부터 이게 외부에서부터 시작해서 자기에게로 와서 한참 뒤에 하는 과정이라네요. 그게요. 과정으로 보면. 근데 우리 보림선언에서는 처음에 더 갖다 놨으니까 진짜 어려운 거지. 그래서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내가 저런 생각을 하는구나. 이렇게 좋다 하는구나. 이렇게 짜증을 내는구나. 내가 이렇게 실증을 내는구나. 이 감정과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감정과 생각을 이렇게 탁 짝짝 붙들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그 관찰력이 좋았을 때 하는 그런 얘기지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인생살이에 보면은 그런 것들이 합쳐져서 산다고 하거든요.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쭉 그것이 말하자면 계속 연결이 되는 그 상태를 산다고 하니까 만약에 그 상태를 내가 제대로 잘 관찰을 하지 않으면 뭐가 된다? 산다고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요. 그냥 가버리는 거지, 자꾸만. 근데 그거를 전부 다 관찰할 수는 없겠지요. 일일이. 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딱 관찰력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제 새말기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에 작용으로서 이제 모든 것을 보기 시작하면 그것이 하나하나의 관찰에서 작용으로 보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둘이 아닌 자리에서 자꾸 하게 된다는 거죠. 관찰할 때는 관찰자가 있고 관찰 대상이 있게 돼요. 늘 두 개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일단은 상당히 훈련이 돼야, 연습이 돼야 그 다음에 관찰자가 사라지거든. 관찰자가 사라져야 작용으로 이것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꾸준히 글쎄 딴 수가 있나요? 연습하는 것밖에 없지요. 자, 금방 소리가 났어요. 그죠? 소리가 났어요. 소리가 나면 이 공부를 하는 사람은 소리가 날 때 반응을 하고 이렇게 소리 안 날 때는 반응을 하지 않고
또 날 때는 반응을 하고 안 날 때는 반응을 하지 않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소리 나잖아요. 지금 인연과 조건에 따라 소리 변한다 할 것이다. 지금 또 안 났거든. 저 소리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죠.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났다 사라져. 저 소리 자체는 좋다 싫다가 아니야.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저 소리가 시끄러워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내가 나를 기준으로 해서 저것이 어떻다라고 내 속에서 일으키는 거죠. 이미. 근데 저 소리 자체는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라 그냥. 아까 어떤 사람 막 싸움하던데 여기서 아까 그죠? 막 다툼이 일어났어.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어 그게. 근데 내가 여기서 저게 변하는 도리로 보고 있으면 나하고 그 일어나는 조건하고 상황하고 이렇게 뚝 떨어져 버려요. 그런데 내가 이제 달라붙죠. 내가 우리 공부하는데 왜 시끄럽게 하노? 뭐 이러면 어떻게 돼요? 딱 달라붙어 버려요. 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이치입니다. 사실은. 그게 참 이제 연습을 자꾸 해서 자꾸 떨어져야 되는 거지. 떨어져. 관찰할 때 떨어질 수 있어요. 관찰할 때 떨어지지 관찰하지 않으면 떨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관찰해야 떨어져요. 관찰해야 관찰자가 사라질 수가 있는 그게 있는 것이지 관찰하지 않으면 이게 한 통으로 돌아가서 될 수가 없단 말이죠. 자, 349쪽 볼까요? 이 불의법문입니다. 이 불의 앞에서 이제 제작품도 나오고 막 온갖 게 지금 다 나와서 이제 불의 법 둘이 아닌 법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불의 법문. 이것이 유마경의 핵심 부분입니다. 가장 핵심인 부분. 이것을 하기 위해서 앞에서 계속 얘기를 많이 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요 불의법문품에는 그때 이제 그 문수사리 보살이 다른 제자들이 이제 부처님께서 다른 제자들 보고 가서 유마일 거사를 병문안을 가라 이랬더니 전부 다 못 간다고 했잖아요. 다 못 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문수사리 보살님이 이제 가라고 그러니까 이제 가겠다고 해서 갈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같이 갔어요. 근데 같이 갔는데 문수사리 보살님하고 얘기를 주로 많이 했지 그 외 보살님들하고는 얘기를 안 했어. 근데 여기에는 이제 그 보살님들이 나오시는 거예요. 거기 회중에 있던 보살님들 32분이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떤 식으로 해서 증득을 했는가 그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 32가지를 얘기하게 된 동기가 지금 제가 공부하는 제가 하는 곡에 다르고 또 우리 정열보살님 다르고 최정원 보살님이 다 각기의 그게 다르지요. 자기의 습성도 다르고 생각하는 패턴도 다르고 이러니까 32가지의 불의의 방편을 보여주어서 자기에게 가장 알맞은 것을 선택을 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펼쳐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 불의법문을 보려면 반드시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도저히 알 수가 없는 법문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공리를 파악하고 있어야 이게 가능합니다. 자, 번역으로만 볼게요. 한자는 냅두고 번역 다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이때 유마일이 무조사에게 이야기하여 이르시되 여러 어진이여 어떻게 보살이 불안한 법문에 들 수 있겠습니까? 각기 들리는 바를 따라 이해의 말씀을 하십시오. 예. 우리 이제 지금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있다, 변한다 할 것이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없다,
변한다 것이다 하면 이미 불이법문 지금 한 거지요. 또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태어남, 생 변한다 것이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멸 변한다 것이다 하면 생멸에 관한 거를 지금 우리가 하는 생이라는 것도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인연과 조건에 따라 생이 일어났다가 또 인연과 조건으로 또 멸이 일어났다가 변한다 할 것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잘 봅시다. 허공의 하나니 지도리도 하나요. 지도리가 하나니 목숨도 하나다. 이것은 공리를 투철하게 보여주는 백봉 선생님의 그 말하자면 말씀이에요. 허공이 하나니 지도리도 하나요. 지도리가 하나니 목숨이 하나다. 그냥 공리의 투철한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렇듯이 이 경은 주로 둘 아님 법문을 설하는 소식이니 둘 아님을 설함이란 바로 범부 소승의 두 마음을 바른 여김으로 바꿔놓는데 그 해포가 있다. 예, 범부는 뭐예요? 뒤바뀐 생각을 하는 것이 범부고 소승은 열반은 좋아하고 번뇌는 버리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에 치우친 거예요. 범부는 완전 뒤바뀐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마음을 어떻게 해요? 정념으로 바꾸어 놓는데 그 회포가 있다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 불국품에 우리가 불국품을 앞에 안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그 불국품에 보면 처음 500의 보계 500의 보배로 치장한 그 우산 그 양산이죠. 왜 임금님 가시면 이렇게 큰 양산 들고 이 내시들이 따라가잖아요. 보계 한 개의 보계로 합치신 것을 비롯하여 제자와 보살이 다 문지를 감당하지 못하심을 부처님께 여쭈심도 문질이 문병입니다. 문병을 감당하지 못하심을 부처님께 여쭈심도 유마거사 이름을 한자로 정명이라고 합니다. 정명으로 하여금 둘 아닌 법문을 들내시게 하며 드러내게 하시며 정명이 병을 보이시되 떳떳지 않는 색신에서 떳떳한 법신을 밝히심도 국왕 장자를 위하여 둘 아닌 법문을 은근히 놔두십니다. 그러니까 떳떳지 않은 법신에서 여여하지 않은 법신에서 여여한 법신을 밝히는 것도 둘 아닌 법문을 놔두십니다. 따라서 문수보살로 더불어 보살행을 말씀하시고 중생을 관하는 법을 말씀하시고 관중생품에 중생을 어떻게 보라고 했냐면 헛개비와 같이 보고 뭐 파초와 같이 보고 쭉 나옵니다. 그죠? 중생을 관하는 법을 말씀하시고 불도와 열의 씨앗을 말씀하심이 다 둘 아닌 법문이다. 특히 이 자리에서 32보살로 하여금 득도하신 그 요결 기묘한 뜻이죠. 중요한 방법이죠. 득도하신 그 요결을 크게 공개하심도 둘 아닌 법문이 32가 있음을 뜻합니다. 까닭에 불이 법문에 들므로써 표본을 삼음이니 이 일품으로 말미암아 일품이 불이 법문품이요. 이 불이 법문품 이 일품으로 말미암아 모든 품수도 융합이 되는 것이다. 유마경의 품수가 지금 몇 품이냐 하면 그러니까 요 불이 법문 품으로 인하여 모든 품수 제 14품까지 있네요. 그러니까 그 13품을 전부 융합할 수 있는 그것이다 이 말입니다. 실로 명실이 상당한 보살님네가 명실이라는 왜? 명실공히 뭐 이런 뜻이 있어요. 이런 말 있죠. 명실공히 이름과 사실이 하나다 이 말이죠. 그 말은 뭐야? 사실대로 이름만큼 사실이 그대로다 이 말이거든요. 명실공히 우리 이런 말 잘 써요. 소문과 사실이 같다. 허실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명과 실이 이 말이죠. 명실이 상당한 보살님네가 증득한 바대로의 말씀이시니 그 경계는 이걸 참석할 참이 있고 석삼자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삼차라고 해야 맞을 것 같은데 그런 단어가 없어. 찾아보니 참차라는 단어도 없고 삼차라는 단어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자가 미숙해서 그런데
이거는 3자 빼더라도 다르다. 그 경계가 다르다라고 하겠으나 이렇게 하면은 뜻은 통할 것 같습니다. 그 경계가 다르다고 하겠으나 그 의로 뜻길은 다름없으니 과연 불이법이로다. 32보살님이 전부 다르게 공부한 방법을 얘기하라고 하니까 전부 다르게 얘기했어. 그래서 경계는 다 달라. 뭐 생멸이니 선악이니 다 다르다고 하더라도 본래의 그 본의 뜻 길은 같다고 하겠다 이 말이죠 지금.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오시는 분이 법자재보살이에요. 법자재. 법자재니까 법 마음대로 자제한다는 뜻이죠. 법자재시라. 그러니까 이 보살님들의 이름에도 전부 그 뜻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자재시라. 자, 설언 제인자여 생멸위이나 법본 불생이었날 금즉 무멸인지라 득차무생 법이니 시위 입불이법문입니다. 이렇게 번역하면 읽어보죠. 시작. 모임 가운데 보살이 있으니 이름은 법자재이시라. 여러 인자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생기고 사그라지니 둘이라 하나 법은 도외로 남이 아니언을 이제인즉 사그라짐이 없으니라. 이 남이 없는 법인을 얻음이라야 이것이 불 아닌 법문의 됨이라. 네, 생멸 참 많이 했어요, 그죠? 우리가 늘 얘기를 하기를 백풍 선생님 늘 얘기를 생긴 것은 반드시 없어진다라고 했거든요. 생긴 것은 반드시 없어진다. 그럼 멸하지 않으려면 어째야 되냐? 어떻게 해야 돼요? 생긴 것은 반드시 없어져. 그런데 없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안영수 씨. 생기지 말아요. 그렇죠. 그게 무생법이에요. 무생이라는 것은 생기지 않는다는 뜻이죠. 무생. 그럼 무생법인이라는 말은 멸은 반드시 생하는 거죠. 없어진다는 것은 반드시 생하는 거야. 또 생하는 것은 반드시 멸해. 그러니까 만약 생김이 없으면 멸이 있겠는가? 요 말. 만약에 또 멸이 없으면 멸이 없어지려면 생기지 말아야 되고 생김이 없으면 멸이 있겠는가? 이게 무생법이에요. 그러니까 생멸이 생사의 그 분별이 없는 경지에 무생법인이라는 것은. 그럼 뭐 어떻게 생멸이 없을래? 지금 그거를 말하자면 득했다는 말씀이거든요. 이 불이법문이 제일 처음에. 자, 생기고 사그라짐이 둘이라 하나 생과 멸이 둘이라 하나 법은 본래로 남이 아니다. 이 법이 여기서 법이라는 것은 바로 그 바탕자리. 그러니까 바탕자리는 본래 나하고 생기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하고 생기고 하는 것은 허공꽃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본래 났다든지 생겼다든지 뭐 없어진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야. 그래서 나비 없는 법인을 얻음이라서 이것이 둘 아닌 법문의 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이 뭐냐면 우리가 바탕자리 뭐 여기서 말하는 법 우리로 말하면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 절대성 자리, 불성, 불성 자리죠. 불성 자리는 이게 지금 모습이 없잖아요. 없는데 뭐야? 없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공부하는 사람한테 가장 어려운 점이에요. 없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고 자체가 아까도 얘기를 했는데 있다 아니면 없다예요. 요거는 자기가 공부를 할 때 개념적으로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몸뚱이가 변한다고 것이다라는 것이지 몸뚱이가 있다 없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변한다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죠. 변한다 할 것이다 하면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없다.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여기 계시는 분은 그렇지 않겠지만 처음에 공부를 하러 오면 변한다 할 것이다 하면 자꾸 없다라고 해요. 책상이 변한다 할 것이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책상이 변한다 할 것이다. 이러면 책상이 없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변한다, 이 헛것이라는 게 없다라고 개념화가 되어 있는 거죠. 헛것이라는 거죠. 헛것. 변하고 헛것이라는 거죠. 변하고 헛것이라는 것은 있다 없다가 아니죠. 있다 없다가 아니에요. 그냥 헛것이라는 것이에요. 나의 인연과 조건으로는 이것이 이렇게 보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해야 말이 맞는 거예요. 사실은요. 안 그래도 저기 진정심이 보내준 그거 책 한 권 사기는 사야 되겠어. 그 애기들 그거래 저기 그림책인데 뭐 고양이 보고 고양이 뭐 개 뭐 소 뭐 이런 것들이 이런 동물들이 보는 것은 어떻게 보일까요? 이렇게 이제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요? 그 걔네들이 보는 세상을 이렇게 말하자면 구성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게 어마어마한 실험을 거쳐서 외국에서 그렇게 했는가 봐요. 과학자들이.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금 이해를 해요. 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 이 책상을. 일심행을 이렇게 보고 있거든. 근데 소의 인연과 조건으로 보면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생명이래요. 걔가 생명이래요. 그래서 알록달록한 걸 못 봐요. 그러면 그 걔 눈에는 어떻게 보이겠어요? 처음부터 잿빛이에요. 이 세상이요. 잿빛이라고요. 그런데 걔는 처음부터 그렇게 봤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다 안 그렇다 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잿빛이에요. 그러면 걔가 보는 세상하고 우리가 보는 세상은 전혀 다른 세상이에요. 걔는 빨간 꽃을 못 보거든요. 그걸 뭐 검은색으로 보든지 뭐 그런 식이겠죠. 그래서 나중에 뭐 동영상이 있어 뭐 그런 거 한번 보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우리는 뭐 구태여 그런 책을 안 본다 하더라도 인연과 조건으로 모든 것을 보고 듣고 하기 때문에 내가 보는 세상은 나의 인연과 조건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보는 내 인연과 조건으로 보는 세상을 너도 본다 이런 틀린 말이에요. 너는 너의 인연과 조건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이렇게 지구상에 어마어마한 인류가 살고 모든 생물이 살고 있지만 전부 다른 세상을 보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이 얘기는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어저께도 보니까 그 IS가 어디 나라더라 그 나라에 결혼식장에 자폭을 했어. 해가 90몇 명이 죽었더라고. 아이고 내가 그걸 보고 또 참말로. 그런데 그 사람은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옳다라고 생각해요. 자기 몸에 폭탄을 설치해서 가서 터뜨려서 한 명이라도 더 죽이고 말하자면 그 상황을 자꾸 악화시키는 것이 자기로서는 더 나은 일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참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그 옳다 변한다 것이다가 진짜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러다지. 그게 자기 입장으로서는 옳단데. 근데 우리가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면 법, 절대성, 불성이라는 것은 전지전능한 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 영원한 그런 자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몸뚱이를 굴린다. 이렇게 하니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를 만들어버려. 빛깔도 소리도 냄새가 없는 자리는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거든. 모습이 없으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있는지 없는지도 어떻게 알아? 근데 그걸 요구를 또 어디에 들어간다? 있다에 들어가. 있다에. 그래서 이것이 공성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가장 중요한, 말하자면 이치예요. 어디에 속하지 않아? 양변에 속하지 않아.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은 그 저주 선사가 그 화두에 나오죠. 저 지나가는 개가 불성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 머리에는 뭐야? 모든 생명체는 다 불성이 있어. 여기에 있다에 들어앉아 있거든. 그러니까 저주 선사가 무! 이랬어. 없다. 그게 헷갈리는 거지. 왜 있다고, 부처님도 다 있다고 했는데 왜 없다고 하실까? 그 있다에 들어있는 거죠. 요 점이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그래서 최봉 선생님 절대성도 공성, 상대성도 공성 자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전지전등 영원 불변하는 뭐가 있다. 영원 불변하는 영원 불변이라는 것은 있다 없다에 속하는 것이 아닌데 우리는 자꾸 있다라고 생각. 개념화 시켜버려요. 그것이 굉장히 공부하는데 우리가 장애가 돼요. 그러니까 그 무엇이라도 공성이에요. 그 무엇이라도 공성이라고. 당처가 비었다고. 이거 확실히 이 머리에 배기고 가지 않으면 공부를 하다가 엉뚱한 길로 가버려.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공식, 이 모습공식이 탄탄하게 말하자면 기초가 안 되면 어느 정도까지는 가겠죠. 어느 정도까지는 가겠죠. 공부가 남이 보면 잘 한다라고 할 수 있는 정도는 가겠지만 그 유리천장을 뚫고 올라갈 수는 없어요. 바로 그것이 이게 불이법문입니다. 절대성도 공성, 상대성도 공성, 생도 공성, 멸도 공성, 생멸이 일어나는 자리도 공성.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은 법이면서 무유정법인지라. 법은 법인데 무유정법이라 이런 모든 인연과 조건으로 생겨. 모든 법이, 모든 모습이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정한 법이 없어요. 그런데 자 여기서 절대성이 영원불변한 것이 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있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정법이에요. 정법. 무유정법이라는 거예요. 무유정법. 그래서 무유정법이는지라 보살님의 명호와 같이 절대로 자제하다. 그래서 법자재 보살님이 생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법성은, 법의 성품은 적연하다는 건 아주 고요하다는 것입니다. 고요하다는 시끄러움의 반대가 아닙니다. 여기서 고요하다는 것은 그래서 고요하여 모든 모습을 여의었으므로 하여금 하늘에 있으면 하늘이고 땅에 있으면 땅이고. 그러니까 하늘의 인연과 조건이 되면 하늘에 놔두고 땅이면 땅을 놔두고 이거죠. 성현에 있으면 성현을 놔두고 범부에 있으면 범부를 놔두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현도 범부도 전부 뭐다? 다 그것의 작용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이러므로 만약 생멸로서 생멸을 다 삼는다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생멸 이게 아니고 생멸이 있다. 이렇게 삼는다면 이것은 단견이라고 합니다. 생멸이 있다. 이러면 단견이에요. 만약 불생멸로서 불생멸을 삼는다면 이거는 상견이라는 거예요. 없는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없는 한계는 변하고 헛것인 것이
변화가 없으신 것이 없다. 이러면 단견이고, 모습 없는 것이 있다. 이러면은 뭐예요? 상견이에요. 상견도 단견이고 단견도 단견이에요. 그래서 떨어짐이라겠고 하겠으니 법은 두 모습을 둠으로써 자제를 얻지 못할 것은 사실이다. 불생멸이라든지 생멸이라든지 이렇게 두 모습을 두어버리면 뭐? 자제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생멸을 두든지 불생멸을 두든지 얻지 못할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번입니다. 번은 날번이에요. 날다는 뜻이에요. 옆에 보면은 그 날개 우라는 것이 붙어 있죠. 그러니까 번신대오하여 몸을 날려버리는 거죠. 몸을 크게 뛰쳐서 이 말이죠. 몸을 뛰쳐서 대오하여 모든 법이 비록 생김이나 일찍 생김이 아니고 비록 꺼짐이나 일찍 꺼짐이 아닌 그 도리를 알면 생멸은 곧 불생멸인지라. 생은 생이 아니나 생으로서 좋고 멸은 멸이 아니라 멸로서 좋을세. 이 바로 일미라는 것은 본래의 그 바탕자리의 그 맛이란 뜻이죠. 그 한가의 허공이 하나니 허공의 맛이죠. 다른 말로 하면 일미라는 것이. 그래서 일미가 방향하면서 아주 꽃향기, 꽃 같은 향기, 좋은 향기죠. 그 일미의 향기가 참 진동을 한다는 것이죠. 진동하면서 모든 부처를 나타내는 소식이니 불이 법문이라 하겠다. 자, 그 한자를 한번 선생님 그 시죠. 수생, 미, 상이에요. 맛보다는 상이에요. 수생, 미, 상생, 멸, 역비, 진멸. 이야기, 단, 상견, 능입, 불임은 비록 난다 할지라도 상생 일찍 남이 아니었고, 그러니까 맛볼 상인데 여기 뭐 체험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이게 그래서 백봉 선생님 아마 생하는 것을 맛볼 상을 넣은 것 같아요. 죽음, 멸, 역비, 진멸. 죽음 또한 있다 해도 참 죽음이 아니로다. 약이 단상견, 만약에 단상견을 이어서 이제타면 생멸이다 불생멸이다 하는 단상견을 여의면 능이 불임은 능이 들어가리로다. 둘이 아닌 그 법문에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생멸이에요. 생멸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맨날 뭐라고 하죠? 생멸을요.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걸 뭐라고 하죠? 뭐라고 합니까? 변한다. 예, 변한다.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것이 변하는 거예요. 변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점이 어렵죠. 생멸. 모든 우리가 일어나는 것이 다 생멸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일어났다 꺼지는 거예요. 일어났다 꺼졌다, 꺼졌다 일어났다,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지는 동안을 시간이라고 하고 꺼졌다가 다시 생기는 것을 공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냥 우리는 모습으로만 보지요. 근데 모습 사이에 이렇게 텅 빈 공간이 있잖아요, 지금. 요거는 뭐예요? 공간이라고 해요. 요거를 공간이라고 하고. 근데 요 텅 빈 것이 뭐다? 내가 모습이 있으니까 요걸 자꾸 공간으로 인식을 하는 거지, 지금. 그렇죠? 공간으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시간과 공간이 의미가 전혀 다른 의미가 아니고 하나를 다르게 표현을 하는 거라. 모습이 있을 때는 시간, 모습이 없는 것은 공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생멸. 여러분께서
앉고 서고 눕고 이게 다 지금 움직이는 것도 생멸이에요. 사실은요. 사실은 다 생멸이지요. 몸뚱이도 1초 동안에 수십만 개 세포가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데 우리 눈에 안 보일 따름이에요. 사실은 수십만 개 세포가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생멸을 계속 하고 있어. 계속 하고 있다. 생멸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뭐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런 모든 물건도 생멸을 언제나 생멸하고 있어요. 모든 모습이. 혹시 이 생멸에 대해서 질문하실 일이 있으면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또 안 그러면 자기가 예를 하나 들어서 해볼까요? 생멸. 생각이 일어났다 꺼졌다는 것도 생멸이에요. 생각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도 났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생긴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 생긴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 사라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생기지를 말아야 된다. 그래서 생기지 않는 그 법. 생기지 않으면 사라지지도 않겠죠. 그래서 무생법인을 증득한다. 그렇게. 그래서 여기서 무생법인을 증득한 것이 곧 불이법문에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식으로 말을 하면 무생법인이 어떻게 들어야 된다는 말인가요? 한번 좀 어렵죠. 이렇게 하면 우리 지금 하고 있잖아요.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럼 보림선언 버전으로 무생법인이 어떻게 든다는 거예요? 이 말이죠. 무생법인이 어떻게 든다는 겁니까? 그래서 그것이 것이므로 그것이 있는 것이 아니요.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네, 등광보살님 말씀해 볼까요? 우리 버전으로 하면 어떻게 하면 무생법인을 증득한가? 우리로 하자면 무생법인은 모습 공식으로서 모습이 변화하고 있어. 그걸 확실히 알아서 모습을 두려워하지 않고 모습을 잘 굴리는 게 바로 무생법인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무생법인이 뭐 어디 하늘에 따로 있고 막 따로 있는 이런 것이 아니고 모습이 뭐다? 작용으로서 모습을 잘 굴리는 것이 무생법인이 돼야 된다. 우리가 공부를 하는 말하자면 목적이 지금 무생법인을 이렇게 모셔놓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모습을 잘 굴리는 것이 무생법인이다. 그래서 모습이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거든.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없으면 사라진다는 걸 너무 잘 알아. 그래서 그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났다 사라지는 모습에 누가 없다? 내가 없어요. 그래서 샤워를 할 때도 샤워하는 내가 없고, 화를 낼 때도 화를 내는 내가 없고, 이빨 닦을 때도 이빨 닦는 내가 없고, 들을 때도 듣는 내가 없고, 말할 때도 말하는 내가 없고, 밥을 먹을 때도 밥 먹는 내가 없어. 이렇게 하는 것이 무생법이에요. 조금 어렵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꾸준히 공부하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